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신선한 공기와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뇌를 환기시킬 수 있을까? 사실 재밌는 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존재하냐면요, 우리 바람 좀 쐬고 올까? 우리 좀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오자. Let's get some fresh air. 영어권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어에서도 Lass uns an die frische Luft gehen. 그래서 정말 신선한 공기, fresh air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신선한 공기에 나가고 공기를 쐬자는 얘기가 왜 나오게 됐을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 내 뇌가 깨어나는 것 같고 생각이 열리는 것 같고 신체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산소 공급을 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나 동물은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우리가 실내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산소의 농도는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나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약간 멍해지고 졸리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우리 뇌에 산소 공급량을 올려주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깥에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 좀 쬐고 오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다 가만히 서 있진 않잖아요. 보통은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하면서 몸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 쬐고 오자라고 할 때 계속 앉아 있다가 나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의 신체의 대사량이 또 올라가게 되고 보다 활발한 산소 공급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 실내에 들어와서 한잠 자야지 라고 먹자마자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점심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산책을 갔다 온 사람들의 경우가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의 성과가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가장 엘리트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 비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집중력이 더 높았고 학업 성과도 더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도서관에서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해 신선한 공기를 쬐는 것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업무 성과에, 학업 성과에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이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몇몇 국가에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공기의 질을 여러 곳에서 측정한 다음에 공기의 질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요 곳을 비교를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지 끼치지 않는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결과가 명료합니다. 공기의 질에 따라서 집중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기억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여졌다라고 결과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의 질이 분명히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실외의 공기의 질을 측정해가지고 했던 연구들인데, 실내 공기의 질을 가지고도 이런 연구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공기와 그러한 것이 없는,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그러한 실내 공기를 비교했을 때 실내 공기질의 차이 역시도 사람들의 업무 성과와 특히 창의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이러한 공기의 질 차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공기의 질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는가? 다름 아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더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가 일어날 확률도 더 높고, 우울증의 경우에도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 회복되는 정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정신적으로 좀 힘든 작가들이라든지 위인들의 경우에는 공기 좋은 곳으로 휴양을 갔다 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몇백 년 전 유럽에서부터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보통은 공기 좋은 곳으로 휴양을 갔다 오면 이들의 증상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물론 쉬었기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최근에 더 많이 연구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공기의 질이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우울증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수면장애 회복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재밌는 연구가 있는 게, 밤에 자기 전에 환기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딱 방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잤을 때와, 그 환기를 하지 않고 눅눅한 공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 차이가 있었고요. 자고 일어난 사람이 다음날 아침 얼마만큼 정신 회복이 되어 있었고 더 컨디션이 좋았는가를 측정하게 되면은 환기를 시키고 공기의 질을 바꿔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요 하나의 차이가 다음날에 꽤 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느냐, 뇌를 환기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꽤 큰 차이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뇌가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늘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환기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논란들이 많아요. 오늘 미세먼지 많대. 미세먼지 많을 때는 환기 안 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미세먼지가 좋은데도 환기를 하는 게 좋냐? 좋지 않냐? 자,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좋지 않은 날에도 환기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기에서도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정집의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미세먼지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여러 오염 물질들도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조차도 짧게라도 창문을 열어주고 환기를 해주고 다시 닫은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돌려주고 바닥 청소를 이제 물걸레 같은 걸로 해주는 것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디테일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침에 환기를 해야 되냐, 저녁에 환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낮 시간 동안에 환기를 해야 되냐. 보통은 환기를 언제 시켜주는 게 좋냐면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대기 이동이 많은 아침 9시와 저녁 6시 사이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아주 이른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환기를 시켜주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 온 직후. 공기가 맑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비가 왔다 그러면 비 온 직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인 환기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공기의 질과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인간이 생각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환경, 날씨, 기후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예로 사실 이건 우리의 언어 안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아, 쟤 건들지 마. 지금 저기압이야. 이런 얘기하죠. 실제로 저기압 상태일 때 두통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릴렉스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저기압 상태일 때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떨어져 있으면 잠도 잘 안 오고 다운되어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이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공기가 깨끗하고 내가 좋은 자연 환경에 와 있다고 느끼냐, 요거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카이 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푸른 하늘이 많이 보이느냐가 느낌적인 우리의 뇌가 인지하는 요인으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파랗지 않고 오늘은 비가 와도 사실은 비가 온 직후니까 오히려 공기의 질은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을 하늘이 특히 푸르르죠. 그럼 이때는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 와, 하늘이 푸르고 너무 자연이 멋지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 무엇보다도 날씨나 아니면 공기의 질, 이런 대기 환경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과 3월 사이에 아무래도 추우니까 화석연료도 많이 떼고 미세먼지 수치나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질 위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미세먼지 지수도 나빠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이미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전의 영역이나 수송의 영역,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기의 질을 보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나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전기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좋건 안 좋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환기를 시켜주고 나서는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1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 1만 회에서 2만 회 이상 호흡을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덴마크 속담 중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의사를 가난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의 뇌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뇌가 피곤하다,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의 뇌가 환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